사기꾼은 중간책으로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을 한 번 더 속이게 되는데 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A씨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면은 이제 1대1의 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는 사기 범죄자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서 이 사기꾼한테 돈을 전달해주는 이런 1대1의 형태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기법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자기들이 직접 돈을 받으러 나서질 않습니다. 피해자한테 돈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현금을 받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계좌로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은 이 피해자가 의심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은 이 돈을 받으러 갔을 때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 대면을 할 때 이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현행범 체포가 되면은 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기꾼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되죠. 그래서 현금을 받아다 줄 다른 제3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계좌로 받게 되면은, 본인의 계좌로 받게 되면은 계좌로 입금이 된 거는 항상 그 계좌 명의인에 대한 추적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계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3자의 계좌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간책을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계좌로 돈을 받아서 계좌 이체를 해주거나, 이걸 돈을 빼서 또 돈을 입금해주거나, 돈을 전달해주거나, 이런 이제 중간책을 세우는데, 이 중간책한테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할 테니 이 돈을 받아다 주는 역할을 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를 해줄 만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거를 해준다고 해서 해준다고 하면은 이 사람,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수사기관에 매도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기꾼은 이 중간책으로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을 한 번 더 속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간책으로 속아서 유입되는 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주로 유입하는 그 유형이 첫 번째로는 알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출 유형이 많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환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바 유형 같은 경우는 이게 알바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금을 받아다 주라, 현금을 받는 알바다, 어디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는 알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채권 추심 회사인데 채무자로부터 좀 돈을 받는 알바다 라고 해서 이제 알바 형식으로 하면은 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현금 수거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경우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주로 당신은 대출이 원래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거래 실적, 입출금 내역을 많이 만들어서 대출을 그 후에 이제 대출을 받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게끔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입출금이라는 행위가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입금이 되면은 출금은 우리가 지시한 대로 계좌이체를 하건 돈을 빼서 전달해 주건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대출인 줄 알고 자기의 계좌를 제공을 하는 이제 대출 유형이 있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환전 유형 같은 경우는, 환전은 내가 한국 돈을 입금을 받고 자기가 이제 외국 돈을 지불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누구 명의로 입금되고 누구 계좌로 출금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환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만 확인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돈이 누군가로부터 입금이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외국 돈을 이체를 해주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유입이 돼서 한국 돈을 입금을 받는데, 환전인 줄 알고 입금을 받는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을 받는데 자기 계좌가 쓰인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A씨 같은 유형의 경우에는 이제 대출 유형으로 그 보이스피싱 사기의 중간책으로 연루가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대출금인 줄 알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대출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 혹은 이게 그 거래 실적을 이제 늘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입금을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게 사기 아닌가? 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럼 뭐 어때? 그러면 이제 뭐 사기꾼이 사기친 금액인데 이건 내가 그냥 써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A씨가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은 이게 사기로 인해서 이제 입금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본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성질의 돈이다 라고 평가가 법적으로 되고, 그러면은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보관자의 지위로 법적인 지위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자기가 임의로 마음대로 써버렸다, 자기를 위해서 써버렸다 라고 하는 거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고요. 실제 사건에서 이렇게 해서 횡령죄로 처벌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급정지가 돼가지고 뭐 생활비나 이런 그 자동이체 해두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계좌가 입출금이 막혀서 금융생활 자체가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A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경우에도.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막막하고 은행에서도 잘 알려주진 않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찾아가서 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자동이체니 뭐니 은행 계좌를 써야 될 상황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계좌를 개설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임시 가상 계좌를 개설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런 계좌를 받아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자동이체니 뭐 매달 급여 통장이니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시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라고,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급여 통장을 받는 경우였는데, 급여를 받는 계좌가 묶인 경우였는데,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지급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계좌 자체는 좀 금융생활 자체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